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복습은 다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봅시다. 보자. 아, 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챕터 2.2랑 2.3은 이제 이번 주 좀 뒤에 배울 거고 2.4로 먼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부터 하는 게 좀 더 2.2랑 2.3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2.4부터 한번 할게요.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록 매트릭스 계산 방식이고요. 이제 앞으로 행렬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될 스킬들입니다. 근데 이 블록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할 텐데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듯이 행렬을 열 벡터로 쪼개서 봐야지만 훨씬 잘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a 곱하기 행과 열의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열 벡터를 쭉 조금 나타낸 다음에 그리고 v는 스케일러니까 혹은 웨이트니까 이렇게 해줘서 각각의 열 벡터를 그 v 컴포넌트만큼 늘려주는 게 이제 우리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를 어떤 어떤 이제 늘어난 벡터들 n 개의 합인데 그거를 이제 n-1 이렇게 vn1 an1까지를 한 묶음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이제 당연히 두 개로 이제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한번 행렬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열은 어디서 왔느냐? 열이 뭐냐? A1부터 A n-1까지죠. 그리고 웨이트가 V1부터 N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또 열 벡터가 뭐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도 이번엔 웨이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요 놈을 제가 요 열 벡터의 모음을 A 그냥 원 원이라고 해보고 요 열 벡터의 모음을 A 원,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또 행렬이죠. 그죠? 그리고 요 벡터를 V1 크게 V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가 보면 자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A11과 A12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를 곱한 거랑 똑같으냐 하면 V1이라는 웨이트 하나랑 집합 하나랑 그리고 V2라는 웨이트 벡터 곱한 거랑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행렬과 벡터의 곱이 있을 때 그 행렬을 그냥 본인들이 열 벡터 원래 n 개 있으면 그거를 임의로 어디선가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를 이제 A11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남은 것들 A12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그 웨이트도 V1, V2 이제 그 개수에 맞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쪼갠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진짜 딱 2 by 1, 1 by 2, 2 by 1 행렬과 벡터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A11에다가 V1 더하기 A12에다가 V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록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이 테크닉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선형대소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응용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제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머릿속에 잘 외워두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걸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A랑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를 한번 해볼게요. 매트릭스도 그러면 사실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B라는 매트릭스는 뭐의 집합이에요? 또 역시 열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열 벡터들이 각각 독립적인 그 웨이트를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A랑 벡터가 곱이 잘 정의되면 이제 그 A랑 행렬의 곱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를 제가 그냥 임의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열 벡터의 집합으로 이제 쪼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랑 웨이트를 주는 크기도 이제 요만큼의 크기가 요만큼이랑 매칭되겠죠. 그래서 B도 B1은 B2원 이렇게 쪼개 볼게요.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도 사실 이제 이렇게 블락블락으로 쪼갠 다음에 블락끼리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본인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A의 열 벡터를 열 벡터끼리 쪼개지 않고 그러니까 A의 열 벡터를 뭐 윗부분이랑 밑부분으로 쪼갤게요.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3차원짜리 벡터면 XY 좌표 있는 것들을 위에 칸, 그다음 G 좌표 있는 것들은 밑에 칸.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XY 좌표랑 만나는 친구들은 누굴까? 저 XY 좌표랑 만나는 가중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잠깐만요. 요거를 저 이렇게 하고 B를 뭐 어떻게 이제 쪼개야 되냐 하면 이제 B를 이번엔 똑같 반대로 이렇게 열 벡터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11, B11, A21, B21. 아이고 죄송합니다. 뭔가 좀 줌이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A를 이렇게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열 벡터로 쪼개는데 그냥 열 벡터를 이렇게 XY 좌표랑 G 좌표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중치도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이제 쪼갰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차피 원래는 우리 요 전체 열 벡터에다가 이 B11이랑 가중치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물이 어떤 열 벡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A21 이제 G 좌표에다가 이렇게 하면 사실 원래 전체 A에다가 이제 B11 과중치 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11에 B12, A21에 B12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블락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계산 빼먹었네. A11, B11 더하기 A12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게 이제 블락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좀 더 해보면 이번에 행으로도 쪼개고 이제 열로도 이렇게 막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에 맞게 B도 더 쪼개보죠 뭐 이렇게. 물론 이 사이즈는 본인들이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이 과연 뭘까?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약간 2x2 계산하듯이 B11 더하기 뭐 A12, B21 이런 식으로 사실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실제 숫자 있는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물론 매트릭스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 교환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가를 요 놈들은 이제 열 벡터들이 있구나, 얘들은 이제 가중치구나, 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가지면서 요 과정을 한번 이해해봐야 진짜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런 블락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언제 좀 쓸모가 있는가? 뭐 이런 벡터가 있고 뭐 데이터죠 사실. 이런 어, 식의 이제 고비를 해보고 싶은데 딱 보면 이제 이게 쪼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숫자 데이터랑 이제 문자 데이터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는 숫자끼리 좀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 이제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곱은 사실 어떤 거랑 똑같냐 하면 1, 2, 3, 4에다가 마이너스 1, 2 그다음에 1, 2, 3, 4에다가 거의 저 블락들을 그냥 실제로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계산이 표현이 된 거고 그럼 계산을 쭉 하면 뭐 여기는 이제 숫자가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문자 그다음에 뭐 자세한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좀 구획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걸 응용해서 A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약간 상삼각 항행률은 아닌데 걔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죠. B, C1, 여기는 어떠니까 난제로 컴포넌트를 있고 여기는 0인 거. 근데 상삼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상삼각은 이렇게 대각선을 껐을 때 그 위에가 난제로 그 밑에는 다 0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밑에도 살짝 이런 부분은 0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놈들을 이제 스퀘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다 스퀘어입니다. 어, 그리고 A도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고. 그럼 이제 뭐를 우리는 보일 거냐 하면 A의 K는 어떤 B의 K승 곱하기 C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 0 D의 K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사각형이랑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이걸 2x2 매트릭스라고 했으면 A에 2승하면 요 대각 컴포넌트는 각각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섞인 놈이 나올 거고 밑에는 0이 돼서 여전히 이제 상사각형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성질이 이렇게 블락 매트릭스를 쪼갰을 때도 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사실 그게 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블락으로 쪼개면 그 계산이 그걸 이렇게 숫자로 취급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교환하는 것만 조심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성질이고 앞으로 많이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이쪽 분야 연구하면 이제 논문에 보면은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렇게 블락으로 쪼갠 다음에 막 우리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2x2 그냥 매트릭스 계산한 것처럼 쭉쭉쭉쭉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블락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니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이제, 인덕션을 쓸게요. 그럼 한번 A 제곱이 과연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A 제곱은 돼야 되니까. 한번 뭐 계산해보죠. 이렇게 뭐 같이. 그럼 우리 이제 사실, BC1D가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지만,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2x2 매트릭스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라는 게, 뭐, 근데 교환만 조심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0이고, 그다음에 d 스퀘어. 얘도 0이죠. 그래서 보니까 b제곱, 그리고 요 놈을 C2라고 부르면, 진짜로, 요 꼴이 일단 제곱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이거 뭐지? 잠시만요. 음,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이제 성립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AK-1에 대해서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AK-1은 BK-1이고, CK-1이고, 0이고, D에 K-1 꼴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AK가 되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AK-1에다가 A를 한번 더 곱하면 되죠. 즉, 요 놈을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럼 한번 또 해볼까요? BC1, 0D. 그쵸. 분명히 얘들은 BC1D는 매트릭스지만 쫄지 말고 그냥 숫자처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되는 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얘들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B의 K승 맞죠? 그 다음에 또 계산해 보면 B CK1-1 더하기 C1D K-1승 그 다음에 G로 곱하기 BK-1 D 제로니까 제형이고 쭉쭉쭉 그러면 D의 K승. 그래서 요 놈을 C의 K라고 부르면 맞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상삼각형열을 곱하면 상삼각형열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 블락 매트릭스 꼴도 약간 상삼각형열 꼴이면 걔들도 곱하면 상삼각형열이 유지가 된다라는 굉장히 재미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 매트릭스 책에 제가 지금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다뤘지만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따라가면서 계산 연습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 앞에 놈은 열 벡터를 만들어주는 놈이고 뒤에 곱해주는 건 웨이트다. 이 의미를 집어넣은 다음에 모든 계산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선형대 수학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뒤에 가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뒤에 가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습합시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블락 매트릭스 계산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챕터는 음, 중요한 거죠.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행렬의 곱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어떤 연산이 주어지면 수학에서는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항등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역원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듣든지 새로운 연산이 정의될 테니까 항등원이 뭔지 역원 뭔지 이제 지겹도록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이공계에 남아 있는 이상은 어떤 이제 계산들을 당연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계산들이 주어졌을 때 항동원이 뭐고 여건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어, 많이 유용한 것들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유용한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고 그래서 항동원과 여건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연산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곱에 대한 이제 요 여건인 인버스 매트릭스 배울 텐데 자, A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n by n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A에다가 이제 왼쪽에 무언가 곱해주려면 이제 뭐 이런 거야 되는데, 근데 n by m을 곱해가지고, 그리고 n by m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n by n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스퀘어 매트릭스가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오는 B를 우리는 레프트 인버스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는 아니에요. 좌측 인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에다가 오른쪽에 이제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가 n by n이니까 B는 n by m이 돼야 되고, 그러면 결과물은 이제 n by m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런 B를 우리는 right inverse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 left inverse랑 right inverse가 같으면 우린 얘를 비로소 inverse of A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프트 인버스랑 라이트 인버스가 같다는 건 요 놈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요, 어, 잠시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인버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인버스를 어떻게 찾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2x2 인버스 계산을 이제 많이 해봤을 거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시간이든 좀 숙제로 힘들게 만들려면 아마 3x3 인버스 구하는 걸 아마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아마 4x4, 5x5는 아마 해본 경험이 없을 텐데, 그것만 해도 손을 알면 거의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거고, 사실 컴퓨터도 사실 인버스 매트릭스 계산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사실 요 인버스 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큰 매트릭스의 인버스 구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의. 그래서 그걸 이제 근사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하는가 배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때 뉴메리컬 리니어 알제브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고요. 아무튼 이 인버스를 실제로 구하는 건 참 어렵다. 근데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이 수업이 지나서 이제 좀 시간이 더 생기면 이제 그때 하겠다. 네. 그래서 인버스 직접 구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이 인버스의 이제 성질부터 이제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 인버스라는 것은 유니크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레프트, 라이트랑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버스. 인버스는 유니크하다. 이걸 어떻게 보여느냐? 만약에 B라는 놈과 B 틸다라는 놈이 둘 다 인버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B에다가 A, B 틸다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B에서 출발하면 B는 아이덴티 매트릭스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I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B 틸다는 인버스니까 레프트, 라이트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합 법칙을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B는 뭐냐? 이것도 I란 말이죠. 그럼 I 곱하기 B 틸다는 B 틸다가 돼서 두 개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무조건 이렇게 같아야 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만약에 A 곱하기 X를 해가지고 0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 X 벡터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걔를 A에다가 곱했더니, 즉 어떤 X는 이제 0이 아닌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웨이트인데
웨이트인데 그 웨이트에 어떤 난제로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A의 벡터들을 그렇게 난제로 웨이트로 분명히 이제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제 더해줬더니 0이 돼버렸어.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A는 절대 인버스를 가질 수 없다. 왜 그런가? 만약에 가진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B가 존재한다면 B에다가 A에다가 X 이렇게 곱하면 여전히 오른쪽은 0인데 왼쪽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BA가 I란 말이에요. 그치? X는 0이 돼서 뭔가 이제 컨트라딕션이 생기죠. 그래서 절대 인버스를 가질 수가 없다. 네, 요거는 잘 했고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 left나 right inverse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관과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left inverse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면 어떤 요런 우리가 어떤 식을 풀고 싶어. AX는 B라는 요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여기다가 B를 곱해버릴게요. B를 곱해버리면 레프트 인버스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프트가 B 곱하기 A는 그럼 I가 된단 말이지. 그럼 I에다 X 곱하면 X네. 음, 분명히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럼 X는 BB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A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 곱하기 B는 I가 아니야. 왜냐하면 B는 left inverse지 right inverse라고는 안 했거든. 그래서 B가 right inverse가 아니기 때문에 A, B는 I랑 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는 B랑 다르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 인버스가 존재할 때 우리가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해를 구하는 방식은 뭐다? 왼쪽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왼쪽에 무조건 X만 남겨라.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늘 배워왔던 거잖아요. 뭐 어떤 방식 뭐 좌변을 넘기고 뭐 몇 배 곱하고 빼고 뭐 나누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조건 왼쪽을 X만 남겨라. 뭐 우리 맨날 배워왔던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해가 실제로는 해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버스, 즉 여권이 잘 정의된 것들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냐면 뭐 0으로 나누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 왜냐면 그런 건 이제 어, 여건이 없는 계산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실제 예로 한번 해볼게. 자, A는 이런 2 by 1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얘 레프트 인버스는 뭐냐? 이렇게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게 레프트 인버스거든요. 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 뭘 곱하면 1이 될까? 레프트 인버스 뭐 있어요? 쉽게 1,0 곱해주면 1 되는 거 맞죠? 음, 근데 그게 전부인가? 0,1도 있고 그것도 될걸?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도 되고 맞지? 많아요 사실. 뭐 3분의 1, 3분의 2 해도 되고 하여튼 합해가지고 1 되는 것들 지금 그러니까 넣으면 다 인버스야 레프트 인버스.
즉,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다? 인버스는 아까 유니크하다 그랬잖아요. 레프트 인버스는 유니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인버스랑 많이 다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잠시만요. B가 오케이. 어, 그러면 자,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고 싶어. A 곱하기 X 했더니 어, 2,1이 나오는 거를 저는 풀고 싶습니다. 뭐 요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데 A 대신에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레프트 인버스를 우리가 여러 개 찾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B1부터 해서 B2, B3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곱해 볼게요. B1 곱하기 A X 하면 좌변은 무조건 X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는가? B1 곱하기 2,1 하면 뭐가 되나? 음, 1이 1, 2가 되네요. 이때는 X가 2네. 그지? 그리고 그렇지. 이때는 X가 2야. 그 다음에 요 B2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 B2를 AX 이렇게 해주면 또 역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B2, 2, 1이 되니까 X는 1이 되네요. 이때는 X가 1. 그 다음에 B3까지만 해볼게. 음, 음. B3는 뭐냐? A 곱하기 X 하면 왼쪽은 역시 X가 되고 오른쪽은 B3 2분의 1분이니까 뭐 1, 2분의 죄송합니다. 2분의 3이 되네요.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X는 이제 2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X가 다 달라. 그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봐요. 그럼 요 X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 A 곱하기 요 첫 번째 X1 2 집어넣으면 그 답이 뭐다? 2,2가 되잖아. 이건 당연히 원래 우리 원했던 2,1과 다르죠. 그다음 A에다가 1 곱하면 1 곱하 1이 돼가지고 이것도 우리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이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인버스만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계산을 하더라도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원래 문제를 봐볼까? 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1에다가 뭐 숫자 집어넣으면 항상 x, x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2,1이 될 수는 절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a 곱하기 x는 무조건 x, x잖아요. 그러니까 요 y는 x 라인에 무조건 해는 있다고. 근데 우리는 2,1이라는 요 b를 우리는 찾고 싶다고. 우리 ax는 무조건 다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제일 좋은 해를 찾고 싶은 건데, 제일 좋은 해가 뭘까? 뭐 요런 걸까? 아니지. 그나마 B랑 제일 가까운 게 어딜까? 그치. 얘를 이렇게 90도로 내린 놈이 이제 가장 좋은 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요렇게 제일 그나마 가까운 것을 구하는 것을 linear regression이라고 배우고 그, 그 linear regression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레프트 인버스를 구하는 건데 우리 AX 그걸 B에다가 여기다 어떤 레프트 인버스를 곱하면은 과연 그나마 제일 좋은 놈이 나오느냐 수많은 레프트 인버스 중에 이미 그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얘는 우선 레프트 인버스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얘를 내가 이제 B라고 이제 부를 텐데 얘는 왜 레프트 인버스인가? 당연하지. 여기다가 AT, A를 곱하면 이렇게 묶어주면 두 개는 뭐다? O, 그지?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인버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 이제 레프트 인버스인데 이 레프트 인버스는 굉장히 특별한 레프트 인버스다. 많은 레프트 인버스 중에 얘는 왜 특별한가 하면 어, 요거를 곱하면 좌변은 이제 당연히 X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뭐다? 여기 B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B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고 이제 정사형이라고 부르는데 고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 시간이든 어디든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울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레프트 인버스인데 그 중에서 B랑 제일 가까운 놈이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정사형이란 걸 배울 텐데 그 정사형이란 걸 이해하면 왜 요 놈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버스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인버스가 존재할 때 지금 레프트랑 라이트 인버스가 똑같아가지고 인버스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 막 해도 되는데 근데 레프트 인버스만 존재한다. 즉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인버스라는 새로운 또 오퍼레이션을 배웠어요. 존재한다면. 자,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학에서 하나 배우면 항상 우리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항동원이랑 죄송합니다. 오퍼레이션을 배우면 이제까지 존재했던 다른 오퍼레이션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까지 배운 행렬에 대한 다른 오퍼레이션이 뭐 있느냐? 뭐 덧셈 배웠지, 스칼라베 배웠지, 그리고 곱셈도 배웠지, 그리고 트랜스포즈도 배웠지.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네 가지랑 그 요 인버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덧셈이랑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B가 있는데 얘 인버스가 우리가 구해보고 존재한다고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은 게 과연 누구랑 같은가 뭐 이런 걸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건 사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잘 봐봐. 음, A를 1001이라고 할게. 그리고 B를 마이너스 1, 0. 그럼 A랑 B는 각각 인버스가 있죠. 있어. 근데 얘를 더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그러면 000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인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덧셈이랑 인버스는 이렇게 섞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덧셈이랑은 잘 하지 않는다. 근데 덧셈이랑도 인버스를 이제 나중에 뭘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배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은 그렇고 이제 스칼라, 이제 스케일러 당연히 0이 되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C 곱하기 A에다가 인버스 하는 건 뭐랑 같을까? 음,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고가 맞아요. 어, 상수배만큼은 이렇게 밖으로 빼줘가지고 인버스 해주고 A의 인버스 해준 거랑 같습니다. 이제 곱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뭔가? 물론 이제 A, B 둘 다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A, B 둘 다 인버스가 존재할 때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뭐랑 같냐 하면 각각 인버스의 곱과 같은데 근데 역시 순서를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체크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
차근차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랜스포즈. A의 A의 인버스를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랑 A를 한번 뒤집은 다음에 걔를 인버스 한 거랑 사실 같습니다.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는 교환이 되더라.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A 트랜스포즈에다가 A의 인버스 트랜스포즈 요 왼쪽 좌변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어떻게 묶어줄 수 있다? 요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A 인버스에다가 A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I의 트랜스포즈인데 I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I란 말이죠. 그럼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뭔 뜻이다? A 트랜스포즈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더니 I가 되네요. 그럼 그 무언가는 뭐일 수밖에 없다?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이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뭘 가정했냐면 인버스는 항상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퍼레이션과 인버스의 이제 관계를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또 연산이 나오면 뭐가 인베리언트한지도 알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무언가가 있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배울 텐데 A가 시메트릭하고 인버터블이야. 그러면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A의 인버스도 시메트릭이다. 즉 시메트릭이란 성질은 인버스를 취해도 유지된다. 즉 시메트릭은 인버스의 인베리언트다 입니다. 그럼 왜 그렇고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어떤 게 시메트릭이다를 보여주고 싶으면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원래 거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는 마음대로 교환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 A의 트랜스포즈는 근데 뭐지? 그치. A가 원래 시메트릭이라고 했으니까 A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 인버스에다 트랜스포즈를 취했더니 A 인버스 그대로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A 인버스가 시메트릭이다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콜로라리로 A가 다이아고날이다. 그리고 인버터블이다. 그러면 A의 인버스도 다이아고날이고 인버터블입니다. 그러면 사실 A가 다이아고널이고 인버터블이라는 얘기는 요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 0이 아닙니다. 모두 다 0이 아닌 거랑 이제 동치인데 그리고 A 인버스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모든 다이아고널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뒤집어주는 요게 이제 A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이아고널 때.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도 인베리언트 그리고 다이아고널도 인버스를 했을 때 유지가 되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또 매트릭스가 뭐가 있을까? 그쵸? 상삼각 행렬, upper triangle matrix. 요렇게 여기만 뭐 있는 놈들. 얘도 그러면 인버터블 하면 유지될까? 됩니다. 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얘는 좀 트리비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디오렘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 책에 자 A가 upper triangle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인버터블하다. 얘기는 뭐랑 동시냐? Every diagonal of A가 0이 아닌 거랑 동시다. 아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랑 똑같네. 그리고 A의 인버스는 여전히 upper triangle이더라. 자, 이 upper triangle에 대해서 증명하면은 lower triangle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해보세요. 그 트랜스포즈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할 텐데 뭘 할 거냐면 인덕션을 쓸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인덕션을 쓸 거냐면
A를 n by n 매트릭스라고 할 때 요 n에 대해서 인덕션을 해가지고 쓸 겁니다. 자, n이 1일 때 1번 맞는가? a는 이제 숫자 하나야. 그럼 숫자 하나가 인버터블이다. 라는 건 걔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그러니까 1일 때는 당연히 트리비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은 a가 때는 요 두 가지가 만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실제로 a가 n by n일 때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에서 이쪽 방향부터 한번 해볼게요. A가 인버터블이면 A의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A를 우리는 요 n-1, n-1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볼게요. n-1이고 여기를 어떤 U라는 매트릭스고 여기는 이제 0이어야 되고 상삼각형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어떤 숫자 하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 자, 만약에 A가 요 다이고널 맨 마지막 컴포넌트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냐면 A가 요 바닥이 다 0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종류의 매트릭스가 와서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을 때 그 구성하는 벡터들이 소위 말하는 x1부터 n-1까지만 어떤 벡터 컴포넌트가 있고 맨 마지막은 0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뭐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어떤 웨이트를 주든지 간에 여기가 0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i가 될 수가 없죠. Therefore, a는 절대 0이 아니다. 그럼 적어도 이 마지막 놈은 0이 아니란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가 인버터블 하다 그랬으니까 그 놈의 인버스를 이제 B라고 부를게요. 근데 B는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Bn-1, B, WT, 어,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랑 똑같은 사이즈로 쪼갰습니다. 왜 이렇게 쪼갰느냐? 우리 이제 블락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하려고. 그럼 AB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이제 2x2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교환만 잘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큰 블락이 되고 그다음에 A, B, U, B, A, T, A,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게 이제 IN이 돼야 되지. 왜냐면 B가 인버터블 하니까. 자, 근데 잘 봅시다. 여기가 IN이라는 얘기는 요 부분이 A 곱하기 오메가 T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A가 아까 0은 아니라 했잖아요. 따라서 T는 0이어야만 한다. 그지? 이게 1번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뭐다? 어, 그러면 오메가 T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네. 그러면 요 왼쪽 어, 요 왼쪽 그 그 좌상 부분에 해당하는 게 AN-1이랑 BN-1만 남는데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I N-1이랑 같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A, B를 해봤으니까 BA도 해봐야 되는데 이제 BA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 이제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BN-1이랑 AN-1도 IN-1이란 것도 이제 BA를 곱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an-1은 인버터블이다. 그리고 an-는 원래 어퍼 트라이앵글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뭐다? an-3 인버터블이고 어퍼 트라이앵글이니까 여기 an-5에 있는 대각놈들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an-1에 있는 대각 행렬 컴포넌트 다 0이 아니니까 a 전체의 대각 컴포넌트들이 0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방향을 증명했는데, 반대 방향 요거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상삼각행렬은 더해도 상삼각형이야. 곱해도 상삼각형인데, 역행렬을 해도 상삼각형이더라. 그다음에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더해도 시메트릭이고, 근데 곱한다고 시메트릭은 아닙니다. 근데 인버스를 해도 시메트릭이더라. 요거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